안녕하세요, 임반장입니다. 저는 광고비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저보다 많이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구매 대행을 제외하고 로켓 상품으로만 하루에 7, 80만원 정도 책정을 해놓고 쓰거든요. 저는 워낙 성격이 좀 단순하고 급해가지고 마진을 최대한 많이 가져간 다음에 노출을 좀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좀 무대뽀 같은 스타일이죠. 근데 제 직원 김토끼는 저랑 반대입니다. 이미지 노출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블로그 마켓에서 거꾸로 돈을 받으면서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이게 비록 큰 돈이 아닌데 애드포스트 수익이라고 그걸 받으면서 상품을 팔더라고요. 진짜 이 온라인 시장에는 별의별 판매 방법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꼭 의류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상품의 카테고리가 블로그 마켓에서 판매가 가능하니까 광고 효율에 좀 부정적이라던가 아직 광고에 돈 쓰시는 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1, 2편으로 또 나눌 건데 이거 보시면 굉장한 또 인사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그리고 블로그 운영은 저도 좀 해봤는데요. 글쓰기 이런 거에 취미가 좀 생기신 분들은, 조금 흥미가 붙으시는 분들은 체험단 부수입도 재밌고 짭짤합니다. 자, 김토끼 나와라. 저는 현재 구매 대행 물건을 팔고 있고요. 제가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나이대 30대부터 50대, 일주일 검색 수가 평균 10,000건인 키워드를 쇼핑 탭이 아닌 섹션 2위, 이미지 탭, 탭 2위, 뷰 탭, 여기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쇼핑 상단에서 롱 원피스를 1위로 올려놓으려면은 광고 1회 클릭 키워드가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돼요. 저는 광고비를 쓰지 않고 제 물건을 클릭했을 때 고객님들이 클릭하는 비용을 받으면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마켓에서 클릭하신 페이지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하기 버튼이 있는 블로그에서 옷을 판매하고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광고비에 돈을 쓰지 않고 내 물건을 뷰 탭이랑 이미지 탭에서 상단 노출을 시키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블로그에서는 꼭 의류뿐만 아니더라도 구매 대행이나 사입, 위탁으로 판매하고 계시는 제품들도 올려두시면 충분한 홍보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신다면 계속해서 돌려보세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구매 대행이 궁금하시다면은 임반장님 유튜브에 있는 VBIC 1탄부터 3탄까지 보신 다음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맨 처음 블로그를 개설해서 마켓까지 가입하신 다음 블로그 세팅이 막막하지 않으셨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라서 하시라고 블로그 세팅 방법부터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만드시면은 하단에 관리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눌러주세요. 자기의 블로그를 켜신 다음 저랑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로그는 모바일로 보는 사람의 비중이 80% 이상이에요. PC로 보는 사람도 있긴 한데 수가 적어서 모바일에 맞춰서 꾸미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통은 내 블로그의 글을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쓴 글이 상단 페이지를 먹었으면은 그 글 위주로 보거든요. 너무 옛날 스타일이거나 글씨 보기가 답답하면 이탈이 많이 나요. 이게 블로그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파는 상세 페이지와 동일하게 내가 쓴 글을 볼 때 체류 시간이 길어야 돼요. 블로그 체류 시간이 길어야 품질이 좋은 블로그가 되고 내 블로그 상단 노출이 더 쉬워집니다. 블로그 관리에 들어오시면은 이 큰 단락에 기본 설정, 꾸미기 설정, 메뉴, 글, 동영상 관리, 내 블로그 통계, 그리고 전체 보기가 있어요. 기본 설정부터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정보가 보이는데 네이버 아이디 타입 개인으로 가입한 거예요. 연령 그룹은 이게 뭐냐면 본인 아이디를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령이 볼 수 있도록 체크 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 주소는 스마트 스토어와 같이 1회 변경할 수 있어요. 블로그 주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내 블로그 주소를 직접 영문으로 작성해서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주소는 중요하지 않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랑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블로그 명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네이버 마켓을 하시는 분이라면 스마트 스토어가 오픈되어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 명이랑 일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스마트 스토어 샵보다 블로그 샵이 노출될 수 있게 키우는 게 더 빠르고 쉽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스마트 스토어 명만 이렇게 깔끔하게 써주시면 돼요. 상품명을 지을 때 보통 내 브랜드명을 앞쪽에 쓰잖아요. 구매 대행 제품이라서 내가 써둔 상표명을 검색해요. 상표명으로 검색되는 스마트 스토어나 블로그가 있으면은 의심하지 않도록 믿음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별명은 블로그명이랑 똑같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소개글은 내 스마트 스토어 소개글이랑 똑같아요. 스마트 스토어 소개글을 그대로 복붙해 주시면 돼요. 저는 고퀄리티 옷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김실장 샵 이렇게 적어줬는데 만약에 모르시겠으면은 고퀄리티 옷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누구누구의 샵입니다. 또는 말 그대로 내 블로그가 어떤 블로그인지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와서 블로그 주제는 내가 블로그를 개설해서 어떤 류의 글을 제일 많이 쓸 건지 생각한 다음에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아무래도 옷 관련된 걸 많이 올르니까 패션, 미용으로 선택했습니다. 프로필 이미지는 본인이 스마트 스토어에 사용하고 계시는 로고를 사용하시면 돼요. 사이즈는 정사각형 비율이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쇼핑몰과 블로그를 병행하면서 보니까 언제 주문이 많이 들어오냐면은 퇴근 시간하고 12시가 넘은 자기 전 11시부터 1시 사이에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실제 유입도 그때 굉장히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 시간에는 보통 PC보다는 모바일로 보시니까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가 손님들에게 보여주는 첫 인상이에요. 그래서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도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진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무료 사진 사이트가 있는데요.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또 어려워 하실 것 같아서 임반장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정보는 정보 하단에 쇼핑몰 팀이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주신 다음에 글을 보시면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상업적 무료 사용이 가능한 사진 사이트를 제가 자주 쓰는 사진 사이트 URL을 넣어놨거든요.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미지를 바로 검색해 줄게요. 쇼핑몰 또는 쇼핑, 물건 사는 것과 관계 있는 키워드를 하나 쳐주세요. 저는 쇼핑 키워드로 검색을 했고요. 사진이 정말 다양하게 나와요. 신발을 파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신발 고르는 사진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옷을 판매하니까 핀 가방이 가득한 이런 사진도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이 많이 있어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찾아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을 선택할게요. 사진 위에 마우스를 넣으시면 바로 다운로드 버튼이 보여요. 다운로드를 눌러주시고 사진이 다운이 완료됐으면 네이버에 미리 캔버스라고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왼쪽 상단에 있는 전체 메뉴를 눌러주시고 이 픽셀 숫자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하신 뒤에 직접 입력을 클릭하시고 700 곱하기 700 픽셀로 적용시켜 주세요. 다운된 폴더로 들어가서 사진을 드래그로 옮겨주세요. 그 다음 사진을 클릭하시고 이 사이즈에 맞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우측으로 늘리면은 사진이 너무 뚱뚱해지고 하단이나 상단으로 늘리면 사진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대각선 방향으로 키워주세요. 우측에 여백이 없도록 최대한 키워주신 다음에 사진을 설정한 곳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운로드를 할게요. 그 다음 센터로 들어가서 모바일에 커버 이미지 등록, 이렇게 사진을 넣어주시고 확인, 이렇게 등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네이버 톡톡 연결이 있는데 저는 이미 연결을 해놨어요. 아직 안 해놓으신 분들은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를 넣으신 다음에 새로운 톡톡 계정 만들기로 내 스마트 스토어에 네이버 톡톡과 연동시켜주세요. 네이버 톡톡이 연동이 완료되면은 블로그에서 만약에 손님들이 궁금한 점이 생기면 네이버 톡톡으로 연락을 주기 때문에 제가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서 답변이 그만큼 빨라지니까 네이버 톡톡 계정을 연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확인을 누르면 모바일로 어떻게 보여지시냐면은 아까 제가 넣은 사진이 이쪽 부분에 들어가요. 그리고 하단에 톡톡하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물건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곳을 눌러서 바로 저한테 말을 걸 수 있어요. 블로그 정보는 작성을 다 하셨으니까 기본 서체 설정으로 넘어갈게요. 서체를 선택하시면 많은 글씨체가 있어요. 여기서 저는 나눔 고딕을 사용하는 편이에요. 저는 고딕체를 좋아해서 나눔 고딕 아니면 바른 고딕을 많이 사용하고요. 이런 바른 히피나 손글씨 이런 글씨는 가독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고딕체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행간은 180%, 글씨 크기는 15, 정렬은 중앙 정렬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서체 색상은 검은색으로 한 다음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성공적으로 반영이 완료됐습니다. 블로그 글을 써주시면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블로그 초기화는 안 보셔도 되고요. 방문 직계 보호 설정은 내가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들어갔을 때 나이대만 수집이 되고 내가 누군지는 공개 안 하는 건데 저는 방문 보호 설정을 해줬고요. 콘텐츠 공유 설정은 내가 글을 썼을 때 이 글에 내 저작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눌러주시고 원 저작자를 표시합니다. 내가 쓴 글이라는 걸 표시하고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 허락하지 않음,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 허락하지 않음. 저는 다 허락하지 않음으로 설정했어요. 그리고 자동 출처 사용 설정은 내 본문을 복사해서 다른 곳에 붙여
붙여넣기를 하면은 하단에 제 블로그 주소가 뜨는 설정이에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금지 설정을 누르면 제가 쓴 글과 사진 복사하기를 방지할 수 있는데 이거는 꼭 해주세요. 하단의 스팸 차단 관리는 눌러보면은 아는 내용이라서 설명 없이 그냥 가겠습니다. 댓글 안 보고를 권한은 체크 안 해주셔도 돼요. 이제 막 블로그를 신청하면은 지금 이웃이 없는 상태니까 서로 이웃 신청해서 서로 이웃 신청받기 사용되어 있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 설정 옆에 있는 꾸미기 설정으로 넘어갈게요. 블로그는 위젯을 설정해서 꾸미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게 하면은 시간도 많이 들고 모바일로 보면 보이지 않아서 여기서 깔끔한 거 하나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는 최대한 깔끔한 느낌을 좋아해서 큐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쓴 글이 강조될 수 있도록 아무것도 없는 하얀색 배경에 써주고 있어요. 이런 옐로우 라인이나 색상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스타일이 너무 옛날 스타일이라서 그냥 깔끔하게 도큐먼트나 이런 와이드 라인처럼 아무 색상이 들어가지 않는 하얀색 바탕에 블로그를 써주시면 됩니다. 큐먼트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도큐먼트 부분을 누르시고 오른쪽 상단에 바로 적용을 눌러주시면 돼요. 하단의 내 스킨 관리는 제가 방금 도큐먼트를 선택해서 따로 설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디자인 설정, 레이아웃, 위젯 설정을 눌러볼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우측에서 두 번째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깔끔하게 보여요. 깔끔하고 시원하게 보이고 싶다면은 제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되고 원하는 스타일이 따로 있으시다면 위젯을 따로 설정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전체 정렬은 중앙에 있고 글 영역은 넓게, 사이드바는 기본으로 되어 있고 기본 메뉴는 국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메뉴 사용에는 타이틀, 제 블로그의 이름을 보여주게 하는 것이고 카테고리는 펼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웃 커넥트는 나와 서로 이웃한 이웃 또는 내가 추가한 이웃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누르셔도 되고 안 누르셔도 돼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블로그 정보는 안 보여주셔도 돼요. 블로그 정보가 뭐냐면은 블로그 이웃은 몇 명인지, 내가 이 글을 몇 개나 다른 블로그에서 가져왔는지, 아니면 내 블로그 글을 몇 개나 다른 곳에 복사 붙여넣기 했는지 보여주는 건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이버 로고는 굳이 넣을 이유가 없어서 뺄게요. 그냥 네이버 블로그라고 써져 있는 로고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블로그에서 물건을 팔 거면은 판매자 정보란을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건 필수입니다. 그리고 콩 저금통은 저는 안 해놨는데 이게 뭔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달력이나 지도 이런 거는 필요 없다고 제 스스로가 생각해서 넣지 않았는데 넣고 싶은 분들은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제가 방금 체크한 프로필 영역이나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해요. 원하는 대로 이동을 해주신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미리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보기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내가 꾸민 블로그가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하신 다음에 적용을 눌러주세요. 저희가 레이아웃 위젯을 설정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부 디자인 설정을 눌러주세요. 숲 배경을 보시면 스킨 배경이 있어요. 스타일이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블로그가 지금 좀 지저분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원래 기본 상태로 냅두시면 돼요.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써준 김실장, 저희 쇼핑몰 몰 이름이 보일 수 있게 상단에 보여주는 거예요. 블로그 제목을 표시하고 싶으시면은 표시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글씨체 변경도 가능하고요. 사이즈 변경도 가능해요. 맨 오른쪽 이 부분을 누르시면은 위치 변경도 가능합니다. 네이버 메뉴를 들어가시면은 색상을 고르시는 게 있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색상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저는 화이트, 블랙 깔끔하게 갈 거라서 이걸 선택했어요. 그리고 블로그 메뉴도 저는 제일 깔끔한 색상을 눌러 주었어요. 한 번씩 다 눌러보시고 어떤 게 마음에 드시는지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선택하는 거에는 시간을 많이 안 들이셔도 돼요. 그렇게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그냥 좋아하는 색상이 보인다 하면 눌러주시면 되세요. 박스 같은 경우 이렇게 누르면은 제가 쓴 글 아래쪽에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깔끔한 걸 좋아해서 해놓지는 않는데 모바일로는 안 보이고 PC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런 선 정도만 해주셔도 되고 박스 사용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사용 안 하는 이유가 PC로 봤을 때 더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안 하는데 모바일로는 어차피 안 보이는 거라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구성 박스나 그룹 박스, 글, 댓글, 스타일, 프로필이나 블로그 로고 같은 경우에는 역시 본인이 좋아하는 걸로 선택하신 다음에 바로 적용을 눌러줄게요. 이 부분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세부 디자인 설정이나
레이아웃 위젯 설정에서는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모바일로 많이 보기 때문에 PC로 보는 경우는 적어요. 어떨 때 PC로 보냐면은 모바일로 보여지는 사진이 작잖아요. 그래서 더 자세히 보려고 PC로 보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모바일로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모바일을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꾸미는 거는 그냥 깔끔하게만 해주시면 되고 글 하나라도 더 올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메뉴 글 동영상 관리 눌러줄게요. 상단 메뉴에서 프롤로그 사용해 주시고 대표 메뉴는 블로그로 해주세요. 그리고 지도랑 서재는 기본적으로 체크된 거라서 그냥 체크해 주시면 되고 태그는 글을 쓰면서 내가 작성한 태그만 모아볼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체크해 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됩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프롤로그와 블로그 이거 두 개만 중요합니다. 하단의 카테고리는 이제 같이 만들 거라서 그냥 내려가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단 메뉴 설정 하단에 있는 블로그를 눌러주세요. 이게 카테고리가 진짜 중요해요. 큰 제목 아래 작은 제목을 만들 수 있고요. 카테고리 전체 보기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카테고리를 추가하면 큰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피스라는 제일 큰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시고 원피스도 종류가 많잖아요. 롱 원피스, 미디 원피스, 미니 원피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본인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원피스를 만드신 다음에 카테고리 옆 글 개수 표시는 이 카테고리 옆에 6, 1, 2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6개 올렸고 1개 올렸고 2개 올렸고 1개 올렸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설정하는 건데 내가 편하게 보려면은 카테고리 옆 글 개수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설정은 공개, 주제 분류 같은 경우에는 패션을 올릴 거니까 패션 미용을 선택해 주시고 글 보기는 블로그형보다는 앨범형이 더 좋아요. 내 블로그를 클릭했을 때 글이 아닌 사진으로 나열되게 보여주는 기능이고 썸네일 비율은 1:1 비율 정사각형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블로그를 작성할 때 썸네일은 1000픽셀 곱하기 1000픽셀 정사각형이 블로그에서 원하는 기준이라서 정방형으로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하단에 작은 소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클릭하시는 게 아니라 방금 작성한 원피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카테고리 추가를 눌러서 롱 원피스 똑같이 아까랑 똑같아요. 글 개수 표시하시고 주제 분류는 패션으로 들어가고 앨범형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카테고리를 추가해서 미디 원피스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또 추가해 주신 다음에 미니 원피스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 줄게요. 저는 지금 이렇게 크게 써놨는데 보통 어떻게 나누냐면은 원피스 같은 경우는 롱 원피스, 미디 원피스, 미니 원피스가 있고 여자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게 또 스커트가 있잖아요. 스커트도 보시면은 세 가지 길이가 있잖아요. 원피스와 같이 롱 스커트, 미디 스커트, 미니 스커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도 나눠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커트를 위로 올리고 싶다면은 마우스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바로 위로 올리면 되시고 원피스 아래로 내리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쭉 누른 다음에 내리거나 올리시면 되세요. 그리고 상의 같은 경우에는 소재 또는 긴팔, 반팔로 나눌 수도 있고 상의라는 큰 카테고리를 잡아서 블라우스, 면티, 나시티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 하의 같은 경우에는 슬랙스, 면바지, 청바지, 반바지 이렇게 나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청바지 같은 경우에도 부츠컷, 일자바지, 스키니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해 주시고 나눠주세요. 이게 손님들이 만약에 제가 블로그 글을 썼는데 손님이 제 샵에 바지를 사고 싶어서 왔어요. 여성분들 옷 살 때 보시면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번에 청바지를 살 거야. 나는 스키니진을 사고 싶어. 스키니진을 사러 들어왔는데 청바지가 스키니진은 스키니진대로 부츠컷은 부츠컷대로 나눠서 보여지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스키니진을 사려고 마음 먹고 들어왔는데 같이 올려둔 부츠컷이 이뻐서 살 확률이 물론은 있지만 차라리 스키니진을 2개 파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줄수록 손님이 구경할 때 더 편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나요? 그 다음에 제일 밀고 있는 주력 상품을 블로그에서 이 카테고리를 기본으로 보여줍니다를 누르시면 제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이 원피스 카테고리가 맨 처음에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물론 글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이 원피스 카테고리가 아닌 클릭한 글로 보여지는데 샵 이름을 검색해서 들어왔을 때 이 원피스 글이 보여지게 되는 거라서 주력 상품을
카테고리 기본 글로 보여주게 하면 되고, 페이지당 글 수는 기본은 1개로 되어 있는데 3개로 설정해 주시면 좋아요. 이 한 페이지에 내 글이 3개가 보이는 거예요. 확인을 눌러주시고, 프롤로그 같은 경우에는 PC로 봤을 때 보여지는 화면이고, 제가 지금까지 쓴 글을 한 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글보다는 눈으로 보여주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혹시라도 누를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이미지 강조를 눌러주시고, 메인 목록은 이렇게 상단에 사진으로 바로 보여주는 이미지를 말하는데 한 줄씩 먼저 누르셔서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저희가 방금 설정할 때 블로그를 대표 메뉴라고 설정을 해서 프롤로그를 보려면은 따로 한 번 더 클릭을 해야 돼서 프롤로그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시간 투자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애드 포스트 연동 관리가 있어요. 애드 포스트 설정을 누르시고 애드 포스트 관리하기를 누르시면은 가입이 필요하다고 뜨죠. 이 계정은 제가 아직 애드 포스트를 활성화하지 않아서 안 뜨는데, 이 애드 포스트를 언제 신청할 수 있으시냐면은 네이버 마켓처럼 심사 기준이 있어요. 그 심사 기준이 블로그 개설 90일 이상, 전체 공개 포스팅 50개 이상, 평균 방문자 100명 이상이에요. 평균 방문자는 전월 기준입니다. 심사 기준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블로그에 작성한 글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애드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블로그를 개설하셨다면은 당장은 못하고 최소 90일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90일 되기 전에 제가 말한 심사 기준 이상을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쓴 글이 양질의 글이어야 해요. 양질의 글이 아니고 그냥 예전에 어릴 때 쓰던 그림일기처럼 오늘 뭐 했는데 재밌었다, 오늘은 비가 왔는데 축축했다, 뭐 이렇게 써주시면 안 되고, 블로그 글도 잘 쓰셔야 돼요. 이 잘 쓰는 방법은 다음 주 중에 영상을 찍어서 블로그 글은 어떻게 잘 쓰는지 모든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블로그 중요한 처음 시작인 블로그 꾸미기에 좀 집중해 주시고, 블로그 마켓에 가입하는 거에 먼저 초점을 주세요. 그래서 바로 다음 네이버 블로그 통계 눌러주시면은 제가 쓴 글이 실시간 조회수가 3회예요. 블로그 마켓 심사를 받으려고 썼어요. 조회수가 늘어날수록 진짜 재밌어요. 내가 올린 동영상을 몇 명이나 봤고, 내가 쓴 글을 몇 명이나 봤고, 어디에서 유입해서 들어와서 내 블로그 글을 봤는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좌측에 보시면 사용자 분석에서 유입 분석, 어떤 키워드를 쳐서 내 블로그에 들어왔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키워드가 1위인 글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좋고, 이 방법도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대 분석은 몇 시에 내 블로그를 많이 들어오는지 시간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 많이 들어오는지, 아니면은 애기들 유치원 보내고 집안일 끝내고 쉬는 시간에 들어오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고, 남자가 더 많이 들어오는지 여자가 더 많이 들어오는지, PC로 보는지 모바일로 보는지 다 확인이 가능해요. 순위에서는 어떤 글이 조회수가 제일 높은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 샵에서도 이런 걸 다 볼 수 있어요. 블로그에서도 다 볼 수 있으니까 되게 편하고 좋아요. 블로그에서도 다 이렇게 일일이 확인하시고, 어떤 키워드가 내 블로그에서 잘 먹히는지, 어떤 키워드가 잘 안 먹히는지, 잘 안 먹히는 키워드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이런 거를 분석하시고 키워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블로그를 꾸미지 못하고 멈춰있는 분들을 위해서 찍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블로그 글 상단 노출하는 방법과 저품질 블로그 안 걸리는 방법, 쓰면 안 되는 글, 써도 되는 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